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웨딩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날따라 여자친구가 더없이 예뻐 보였어요. 마음은 벅차고 미래가 환하게 열려있는 듯 했으니까요. 사진 속 우리 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고, 그날의 공기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인스타그램으로 낯선 계정 하나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광고겠거니 싶어 무시했지만 다음날 또다시 같은 계정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문장들과 함께 이번에는 링크까지 첨부돼 있었어요. 뭐지 하는 마음에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링크를 눌렀는데요. 그 순간 화면 속 영상 하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느 아파트 앞에 누군가 커다란 현수막을 걸어둔 모습이었어요. 그 현수막에는 굵고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부남 꼬셔서 가정 파탄 낸 상간녀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잠시 잠깐 눈을 의심했지만 이지아라는 이름과 함께 또렷하진 않아도 흐릿한 사진 속 인물의 실루엣은 제 여자친구, 아니죠, 예비 신부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더니 금방이라도 땅으로 꺼져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멍한 정신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는데 곧이어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남의 가정 파탄낸 상간녀가 잘 사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아는 독하디 독한 상간녀로 제 딸에게도 큰 상처를 줬어요.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당신 인생도 나락으로 갈 테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같이 착한 사람이 이지아랑 결혼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혹시 증거자료 더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릴게요. 그 사람은 이미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듯 했기에 갑자기 전신이 옥죄어오는 공포를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어떠한 답장도 보내지 못한 채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웃고 있는 그녀의 사진과 현수막 속 이름, 그리고 곧 무너질 것만 같던 제 세상 사이에서 숨이 턱하고 막혀왔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진실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는데요. 머릿속은 텅 비었고 멍해진 채 아주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답장을 보내고 나니 방안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아니죠. 조용하다기보다 온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휴대폰 화면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의 웨딩 사진이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들뜨고 설레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 앞에서 그 어떤 해답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더 이상 예전처럼 웃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떠도 밥을 먹어도 회사에 가도 모든 순간이 무채색처럼 흐려진 느낌이었으니까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었어요. 미치도록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감정 하나만큼은 쉽게 떨쳐낼 수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이미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서로 인사를 나눴고 청첩장까지 전부 인쇄가 끝난 상태였어요.
방 안에 있는 청첩장을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없던 일처럼 되돌릴 수 있을까?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긴 할까?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었어요. 더 무서웠던 건 부모님께 알리는 일이었는데요. 여자친구 지아가 부모님께 참 잘했거든요. 특히나 엄마와는 단둘이 쇼핑도 가고 밥도 자주 먹었어요. 그런 지아를 엄마는 진심으로 예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만 깊어질 뿐 누구에게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결국 저는 그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준서야, 무슨 일 있는 거니?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왜 그러는 거야? 제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입맛이 없어서요. 엄마가 제 표정을 물끄러미 살피더니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웨딩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행복해하던 애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니들 혹시 싸웠니? 그렇잖아도 어제 지아랑 통화했는데 지아도 요즘 준서 네가 좀 이상하다고 걱정하더라고. 엄마의 목소리에 걱정이 짙게 묻어 있었기에 도망치듯 대답했습니다. 싸운 건 아니에요. 그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니? 엄마가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긴 한숨을 내쉬었고 그 무게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우선 지아에게서 진실을 들어야만 했으니까요. 믿고 싶지 않은 의혹이 머릿속을 떠도는 동안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주 주말 지아를 만나서 털어놓기로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마음은 그리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눈물로 매달리면 어떡하지? 만약 그게 지아 자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지아를 만나러 가는 길이 아득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차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숨이 막히듯 명치 아래가 뻐근하게 조여왔어요. 지아를 만나자마자 바로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조용히 화면을 보던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표정은 굳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물컵을 잡더니 마른 입술을 적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보냈나 보네? 그 여자라니? 다 알면서 뭘 묻고 그래. 딱 보니까 그 독한 여자가 보낸 것 같구만. 그녀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이거 전부 사실이야? 지아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 물 한 모금을 삼켰는데요.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나도 그 사람이 유부남인지 몰랐어. 나한테는 결혼 안 했다고 했단 말이야.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던데 그걸 전혀 몰랐다고? 아니, 나중에는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 나 없으면 못 산다면서 명품백이랑 선물도 해주고 계속 만나자고 하더라고. 그때 나도 진짜 힘들었어. 지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조급해졌고 말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상간녀로 고소해서 내가 위자료까지 다 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이사까지 갔어. 물론 유부남을 만난 건 내 잘못이지만 그 여자도 나한테 할 만큼 다 했어. 영상 봐서 알겠지만 그 여자 진짜 어마어마한 여자야. 내가 위자료까지 다 주고 그랬거든? 근데도 우리 아파트에 현수막 붙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사까지 했단 말이야. 그랬으면서 또 이러는 건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결혼 앞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급기야 지아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눈망울은 흔들렸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억울함 그리고 회피가 뒤섞여 있었어요. 자기야, 그 여자 있잖아. 정신이 조금 이상해. 그래서 정신과도 다니고 그랬거든. 그 여자 말 전부 믿으면 안 돼. 하지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손을 탁 하고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했던 손길이 제게는 더 이상 신뢰가 아닌 무거운 진실을 덮으려 안간힘을 쓰는 비겁한 인간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지아의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릿속 어딘가에서 탁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말들이 사실이라면, 아니 이미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어요. 순간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아 너도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다는 거네? 이지아가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작은 한숨과 함께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알고는 있었어. 우리 결혼할 사이니까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거 알긴 했는데 그때 내 나이가 겨우 25이었어.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를 나이잖아. 그 사람이 명품백도 사주고 이것저것 다 해줬단 말이야. 그 나이에 내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그 단어가 귓가에 웅웅거렸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이지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기한테는 다 말할게. 그 남자 딸이 너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 소리야? 이지아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물컵을 다시 집어들었는데요. 그건 고의가 아니었어. 솔직히 말한다고 했잖아. 이지아가 머뭇거리다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그날 그 사람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거기서 데이트했거든. 뭐? 그 사람 집에 갔다고? 딸이랑 와이프가 친정 간다고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집으로 가자고 막 쫄랐거든. 그래서? 침대에 같이 누워 있었는데. 설마 안방 침대에? 이지아가 불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스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명품백 사준다고 해서 난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야. 설마 그걸 그 딸이 봤단 말이야? 아니, 분명히 그날 집에 안 온다고 했다는데 그 모녀가 갑자기 집에 온 거야. 그때 나도 진짜 시겁했어. 그 순간 조금 남아있던 연민마저도 차갑게 식어갔는데요. 그날 그 모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가 쏠렸어요. 그날 제 눈앞에 있던 사람은 그동안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요 며칠 나 고민 많이 했어. 근데 너랑 결혼 못하겠다. 이지아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와중에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건데 너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높아졌고 이지아가 억울하다는 듯 맞받아쳤습니다. 자기도 나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 만났잖아. 그거랑 이게 뭐가 달라? 원래 과거는 그냥 묻고 가야 한다는 것도 몰라? 남자가 쪼잔하게 왜 그래? 야, 이지아, 너 진짜 뻔뻔하구나. 지금 이게 그 상황이랑 같다고 생각해? 난 단지 유부남을 만났을 뿐인데 그게 뭐가 어때서? 됐고, 난 너랑 결혼 못해. 그 모녀한테 그렇게 참혹한 일을 겪게 해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어? 하긴 네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겠지. 넌 평생 그 사람들한테 속죄하면서 살아. 나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다니까. 그 와이프란 사람 나한테서 위자료도 뜯어갔어. 거기다 집이랑 회사 앞에 현수막도 붙여놨지. 나도 몇 년 동안 지옥같이 살았단 말이야. 그만큼 대가를 치렀으면 된 거 아니야? 계속 이러는 거 그 여자가 잘못한 거잖아. 그 순간 더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니네 집에는 네가 알아서 말해. 이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제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만약 너가 일 복잡하게 만들면 나도 이 영상 다 뿌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조용히 끝내. 그 말은 꺼내고 싶지 않았던 최후의 말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이지아가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제 팔을 붙들었지만 그 손을 차갑게 밀쳐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도로 위에 흐르던 불빛도 차창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도 제 귀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엉켜 있었지만 집에 들어가서 이지아에 대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말을 다 마친 순간 엄마가 큰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떼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아가 그랬단 말이야? 지아가 그럴 리가 없잖아. 저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지아가 전부 실토했어요. 전 그런 사람이랑 결혼 못하겠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엄마가 치받는 화를 삭히려고 심호흡을 하다 입을 뗐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절대 결혼하면 안 되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진짜 어마어마하네.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준서야, 잘한 일이야. 현명하게 판단한 거니까 되도록 빨리 잊도록 하자.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친척분들이 결혼하는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엄마 아버지 창피해서 어떡해요?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단호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 판국에 창피할 게 뭐가 있어. 우린 괜찮으니까 너나 마음 다잡을 생각해. 한두 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겠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상간녀였다니 진짜 믿기지가 않네. 엄마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또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불쌍해서 어쩐다니. 딱 보니까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한 모양이네. 그러니까 그 아내라는 사람이 현수막까지 붙이고 그 난리를 쳤겠지. 인과응보네 인과응보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마음 좀 추스리면 그 사람한테 꼭 연락해서 고맙다고 전해. 그 사람이 네 인생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꼭 연락할게요. 겨우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문을 닫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 홀로 앉아 있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들면서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제 마음이 아픈 것보다 부모님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왔으니까요. 이지아와는 분명 끝냈지만 그녀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며칠 후 자신의 엄마를 데리고 집 앞으로 찾아왔고 놀라서 내려가자마자 억울한 피해자라도 된 듯 제게 결정을 번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돌아가라고 하자 이지아 엄마가 독소를 쏟아냈어요. 네 주제에 어디 가서 우리 딸 같은 애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절대로 너 잘 살도록 안 놔둘 거야.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가만 안 둘 테니까 각오해. 그 뒤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살면 사라진다고 했던가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이지아에 대한 감정도 점점 희미해졌고 결국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우개로 그녀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워버린 듯 완전히 잊혀졌으니까요. 사람은 사람으로 잊는다는 말도 있듯이 외숙모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할 줄 아는
정말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박하고도 깊은 행복으로 채워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어느 맛집을 찾아간 날이었어요. 소문난 곳이라 사람들이 꽤 많았고 우리는 식당 안 창가자리에 앉아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얼굴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어쩐지 낯익은 뒷모습에 눈이 갔고 서로 시선이 마주친 순간 공기 중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지아와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잠시 움찔하던 저를 보며 이지아가 뻔뻔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나랑 헤어지고 만난 게 겨우 이 정도야? 제가 얼굴을 찌푸리며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야, 너 말 조심해. 그리고 너랑 할 말 없으니까 그만 가봐. 그러자 이지아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우리 쪽으로 성큼 다가와서 비웃음을 머금고 말을 보탰어요. 우리 딸이랑 헤어지더니 겨우 이런 무수리를 만나는 거야?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한 채 외쳤습니다. 아줌마, 제 아내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시죠. 뭐야, 결혼까지 했어? 우리 딸이랑 헤어지고 어떤 여자를 만날까 했더니 겨우 이런 여자랑 결혼했네. 그만하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춘서가 우리 지아한테 반해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기세였잖아. 근데 그쪽이랑은 이런 곳만 다니나 보네. 우리 딸이랑은 호텔 레스토랑도 수시로 갔었거든. 딱 보니 수준에 맞게 대하나 보네. 한마디로 그쪽이 무수리같이 생겨서 딱 이런 대접만 받는다 그 말이야. 이래서 여자는 얼굴이 예쁘고 봐야 한다니까. 그 순간 아내가 조용히 그러나 미소를 머금고 반격을 가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쪽이랑 왜 헤어졌는지 들었어요. 근데 만약 그쪽이랑 결혼했어도 금방 이혼했겠네요.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지아가 발끈하며 소리를 높였지만 아내가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그러나 더없이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딱 보니까 너무 천박해 보여서요. 우리 남편은 예의 바르고 배려 깊은 사람인데 결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근데 어머니랑 따님이 똑같이 그런 걸 보니까 천박한 것도 유전이 되나 보네요. 자기야, 다 먹었으니까 우리 그만 가자. 천박한 사람들하고 말 섞으면 우리도 천박해지기 마련이거든. 그럼 그럴까? 조용히 일어나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식당을 나섰는데요. 뒤에서 두 모녀가 방방 뛰며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오긴 했지만 더는 들을 필요도 되새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아내가 먼저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참지 못하고 웃고 말았어요. 그렇게 차 안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그 뒤 또다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한참을 웃고 있던 순간 느닷없이 뒤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 하나가 우리 차 앞으로 위협적인 속도로 끼어들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야? 저 차 왜 저래? 아내도 놀라며 쳐다봤는데요. 앞차는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선을 가로지르며 우리 차량 앞을 가로막듯 달렸습니다. 급정거, 반복되는 끼어들기, 그리고 또 급정거,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 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누군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는데요. 곧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선 순간 앞 차량의 창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전 여친 이지아의 엄마였습니다. 놀라서 창문을 열고 뭐라고 하려던 찰나 전 여친 엄마가 고개를 내밀고는 먼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너 딱
걸렸어! 내가 지옥까지 따라간다고 했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고 신호가 바뀌어 다시 차량을 출발시켰는데요. 여전히 우리 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반복적으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당해보라는 듯 고의적으로 위험천만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서도 창문을 내린 이지아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운전 중이라 선명히 들리진 않았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단어들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손가락 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지만 그 모든 장면을 묵묵히 바라보던 아내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더니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내가 침착하게 현재 위치와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줬고 얼마 후 저는 차를 갓길에 대며 안전을 확보했는데 그들 또한 우리를 따라 차를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우리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던가요? 그날의 신고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생각보다 일이 심각하게 굴러가기 시작했는데요.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위협 운전 및 모욕 혐의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니 방문해달라는 연락이었어요. 우리는 약속한 날짜에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우리에게 사건 내용을 다시 묻고 영상 기록과 함께 자세한 상황 설명을 요청했어요. 아내는 침착하게 상황을 진술했고 저도 당시 두려움과 위험을 느꼈던 순간들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블랙박스의 욕설, 손가락 욕, 위협 운전이 모두 담겨 있으며 보복 운전은 형법의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말도 했어요. 거기다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얼마 뒤 가해자인 이지아와 그녀의 어머니가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는데요. 상대가 먼저 자극했다. 블랙박스에 욕하는 게 잘 안 들린다는 등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말은 확실한 증거 앞에서 그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법정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작정한 듯 말을 꺼냈거든요. 저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안 돼.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해. 그래야 세상 무서운지 알지. 그때 자기한테 연락해줬다던 그분도 얼마나 억울했으면 현수막까지 붙이고 그 난리를 쳤겠어. 그분한테도 저런 식으로 행동했던 게 분명하다니까. 그날 우리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전부 받아내야겠어. 그날 이후 우리는 모든 증거를 모아 법률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그들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 우리가 받은 공포, 모욕감, 불안을 근거로 정신적 충격에 의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했어요. 시간이 지나 위자료 일부 지급 판결이 내려졌고 결국 그들은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시할까 고민하던 찰나 느낌이 이상해서 받아봤는데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는 이지아였습니다. 저기 준서 씨! 그날 준서 씨 와이프도 말을 좀 심하게 했잖아. 그 바람에 우리도 화가 나서 그랬던 건데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 나 지금 진짜 너무너무 힘들거든. 순간 분노보다는 기막힘이 먼저 몰려왔습니다.
돈도 없는데 이 일 때문에 나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없이는 잠도 잘 못 자는 지경이야. 그 순간 예전 기억들이 떠오르며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 진짜 이기적이다. 전에 그 유부남 아내와 딸한테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줘놓고는 겨우 이런 걸로 힘들어? 물인 대로 거둔다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그 말에 수화기 너머로 히스테릭한 괴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사람 얘기가 왜 나와? 나도 피해자라고 했잖아. 일말의 양심도 없는 모습에 제가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어요. 너 보니까 잘못을 모르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는 것 같다. 그게 네 업보니까 앞으로 넌 계속 그 업보를 짊어지고 살아. 그리고는 목소리를 한층 낮춰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변호사가 혹시나 네가 연락해오면 통화 내용 전부 녹음하라고 했거든? 지금 네 목소리 전부 녹음 중이야. 녹음된 건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은 이지아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는데요. 수화기 너머는 침묵으로 얼어붙은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결국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다시금 생각났는데요. 적어도 다른 사람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기는 일만큼은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